오늘은 많이 어려워하시는 명사절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문법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작문을 하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작문하기 전에 우리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배우잖아요. 명사절 접속사 that 뒤에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나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나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명사절 접속사 that 뒤에는 뭐가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배웠었고, 관계대명사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근데 말을 할 때 실제로 이거 뒤에는 뭔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을 할 때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실제로 회화를 하는 사람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잘 쓰는지 오늘 그걸 작문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말이 꼬이네요, 계속. 자, 일단은 명사절 접속사 that이랑 관계대명사 what 모두 다 것으로 일단 끝나는 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두 개 다 가리키는 게 달라요. 무엇을 가리키는지 오늘 공부하도록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너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문장을 먼저 볼게요. 여기서 이 것은 구체적인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뭘 가리키는 거냐면 너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진술, 이 전체 진술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누굴 사용한다? 네, that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자, 먼저 너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영어로 써볼게요. 영어로 뭐죠? You love me. 너는 나를 사랑해. 근데 저는 이제 이 모든 진술을 다 가리키고 싶어요. 그럴 때 누굴 사용해요? that을 사용하는 거예요. that은 맨 앞에 써주시면 돼요. That you love me.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that은 이제 뒤에 있는 진술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 너가 나를 좋아한다는 팩트, 너가 나를 좋아한다는 그 진술은, 그 말은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럼 아래 2번도 마찬가지거든요. 볼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라는 것. 이 것도 마찬가지예요. 뒤 앞에 나와 있는 이 전체 진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누굴 사용한다? 네, that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써보면 일단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라고 써볼게요. 영어로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잖아요. 이 앞에 that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that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어떤 말이 된다? 이 that은 저것 또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진술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것처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라는 그 사실, 영어라는 말, 영어라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3번도 해볼게요, 여러분. 그는 매일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 이 것도 어떤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모든 진술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일단 영어로 씁시다. He studies English every day. He studies English every day. 영어를 이렇게 공부한다고 하는데, 자, 이제 that을 붙여볼게요. That he studies English every day. 잠깐 뭐가 된다? 이 that은 뒤에 있는 진술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매일 영어를 공부한다는 그 말,
그가 매일 영어를 공부한다는 그 팩트, 그가 매일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뭐 등등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더 복잡한 문장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 라는 말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영어는 주어 동사가 나와요. 주인공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구인가요? 자, 누가 안다라는 거죠.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주어가 돼야 되고요. 얘가 동사가 돼요. 그러면 영어로는 I know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라는데, 네가 나를 좋아한다라는 그 진술, 너가 나를 좋아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 이 것은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그럼 누굴 사용한다? 네, that을 사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I know that you love me.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자, 간혹 가다가 that이 진술을 가리킨다고? 그럼 앞에다가 that을 쓰고 I know you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써버리면 어떤 말이 되냐면, 나는 네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안다는 건, 이런 의미가 돼버리죠. 이 that이 모든 진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that은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you love me 바로 앞에 that을 쓰시면 돼요. 문장 맨 앞에 가면 안 돼요. 그런 경우도 있죠. 바로 5번, 6번인데 한번 볼게요. 자,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그가 매일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놀라워. 장, 뭐가 놀랍다는 거죠? 그가 매일 영어를 공부한다는 그 사실, 그 팩트, 그 진술이 놀랍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누구 사용한다? that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that. 그쵸? He studies English every day is surprising.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렇게 that으로 시작하는 요 주어를 영어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 사용한다? 네, 가주어 it을 사용합니다. 이 가주어 it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많이 연습을 해볼게요. 그냥 일단은 오늘은 that으로 시작하는 주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까지만 알고 계시고,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6번 가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영어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뭐가 거짓말이죠?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그 앞에 말했던 진술이 거짓말이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영어라는 그 진술, 그 말이 거짓말이다. 그럼 누구 사용한다? that을 사용한다입니다. 써볼게요. That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is a lie. 쌤, 여기 is가 2개가 들어갔는데요. 이거 말이 돼요? 상관없습니다. 왜? 이 that은 요 뒤에 있는 진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진짜 동사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that으로 시작하는 요 문장 별로 안 좋아요. 누구 사용한다? 진주어, 가주어. 자, 사용하면 it is a lie that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결론, that은 명사절 접속사 that은 뒤에 진술, 말을 전제를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주어로 쓰일 때, that절이 주어로 쓰일 때 진주어, 가주어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실제로 그렇게 더 많이 사용하고요. 일단 이 2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관계대명사 what으로 넘어갑시다. 관계대명사 what은 도대체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쓸까요? 네, 같이 볼까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이 명사절 접속사 that도 것으로 사용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우리 관계대명사 what 공부할 때도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요거랑 1번과 요 1번과 앞에 1번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 이 것은 앞에 말했던 진술 전체를 가리킨다고 했었죠. 그런데 요 네가 좋아하는 것, 얘는 뭐야? 얘는 네가 좋아하는 것, 이 네가 좋아하는 것, 이 것은 구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것, 그 사물,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키죠.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 정말 사물을 가리키면 what을 사용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네가 좋아하는 것, 얘도 마찬가지로 what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항상 어떻게 쓰죠? 주어 동사순을 쓰죠. 네, 주어 동사순을 쓰시면 돼요. 너가 좋아한다. What? 네가 좋아한다니까 What you like가 되죠. 너가 좋아하는 이 구체적인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What you like it 이거는 당연히 틀린 거죠. 왜? 얘도 구체적인 가리키고 얘도 구체적인 거 가리키는데 이렇게 두 개 같이 쓰면 안 돼요. 너가 좋아하는 것, 이 대상은 요 앞에 써져 있으니까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나온다?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번도 해볼게요. 네가 보고 있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너가 보고 있는 것. 네가 보고 있는 그 것은 구체적인 사물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that이 아니라 뭘 쓴다? what을 사용한다. 그러면 써볼게요. what을 쓰고 다음에 누구를 쓴다? 주어 동사. 주어 누군데요? 너잖아요. 보고 있다. You are looking a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도 그가 매일 공부하는 것. 그가 매일 공부하는 것. 그가 매일 뭔가를 공부하는데 구체적인 걸 어떤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땐 누굴 사용한다? what을 사용한다. What he always studies. 그 항상 공부하는 것. 자, 그런데 이 것은 여기 앞에 있는 전체 진수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가 매일 공부한다는 것. 그럴 땐 누굴 사용해야 돼요? 네, that he always studies. 자, 이걸 보면 이 that은 뒤에 있는 진술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매일 공부한다는 건 믿기지가 않아. I can't believe that he always studies. 이런 것처럼. 그 진술을 가리키는 거라면 이 what은 무엇을 가리킨다? 근데 구체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뭘 공부하는지 이 구체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특별한 경우를 볼게요. 4번. 나를 매일 신경 쓰이게 하는 것. 나를 매일 괴롭히는 것. bother이라는 동사를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나를 매일 괴롭히는 게 뭔데? 나를 매일 괴롭히는 건 바로 이 것이에요. what. 이 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럼 이걸 쓸 때는 주어가 what입니다. What bothers me every day. 나를 신경 쓰이게 하는 이 것, 매일 신경 쓰이게 하는 것, 얘가 주어처럼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가리고만 보면 뒤에 또 어떤 문장?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네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작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네가 보고 있는 것은 내 차야. 자, 네가 보고 있는 건 얘가 차라는 거잖아요. 저 동사는 일단 비동사를 써야 되는 거 알 수 있고, 네가 보고 있는 건 이 것은 구체적인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누굴 쓴다? What you are looking at is my car. 오케이? 괜찮죠? 할만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6번.
그가 매일 공부하는 건 수학이야. 이 것은 구체적인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뭔가 난 공부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게 뭔데? 그쵸? 구체적인 거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바로 누구 써야 돼요? what. 그 다음에 주어, 동사. he always studies. 그 다음에 또 동사 is math.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결론. 관계대명사 what은 어떠한 사물,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그래서 what은 어떤 것, 사물, 추상적이든 구체적인 것을 가리킴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명사절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을 이용해서 작문하는 걸 한번 배워봤는데요. 실제로 활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법 내용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원래 반대로 이해했었잖아요. 반대로 먼저 문법 설명을 듣고 나서 문제를 풀었었는데, 그러면 실제 회화에선 잘 사용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직 다 안 끝났고요. 뒤에 숙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뒤에 숙제도 한번 해보고 답은 다음 시간에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정말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가 초등학생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 초등학생도 작문을 통해서 많이 실력이 올랐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바이바이.